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영어 Q&A 어학원을 하고 있는 저스틴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메시지가 하나 왔는데 하나가 이제 그 렉사이를 활용해서 상담을 어떻게 하시는지 꿀팁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해서 이 내용도 제가 좀 포함해서 설명을 좀 자연스럽게 좀 같이 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시작을 해볼게요. 네, 제가 이제 일단 이 렉살 테스트를 도입을 하게끔 된 계기를 이해를 하려면 저희 Q&A 어학원의 좀 역사를 조금 설명을 해야 돼서 제가 좀 짧게나마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이 지금 이제 6년째가 좀 넘었어요. 그리고 저하고 원어민 원장님 두 분이 더 계신데요. 저희는 다 이제 폴리어 학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인연이 거기서 만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헤드 티처, 우리 원장님들 두 분은 헤드 티처였고, 저는 교수부장이었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폴리에서 열심히 일을 했을 때, 느꼈던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완을 하고자, 거기서 느꼈던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자 폴리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을 가지고 이제 6년 전쯤에 Q&A 학원을 시작을 했고요. 시작을 했을 때는 처음에 입학 테스트를 어떻게 준비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체 제작을 해서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자체 제작한 상태로 이제 입학 테스트를 하다가 어, 처음에는 우리 그래도 폴리에서 SR 많이 익숙하니까 우리 SR을 좀 도입해 볼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SR 테스트라는 것이 AR 독서 기반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이 픽션 위주의 테스트라고 봐도 돼요. 문제가 뭐 30문제에서 34문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34문제를 푸는데 대부분이가 픽셔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캐릭터가 있고, 캐릭터가 어느 설정에서 뭘 하고 있고, 어, 아이들이, 아이들 학생 입장에서 읽었을 때는 쉽게 말하면 책을 많이 읽어본 친구들은 유리해요. 이 테스트를 보는 것이. 그리고 폴리 어학원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AR 시스템을 가지고 책을 많이 다독을 시키고, 그 그걸 기반으로 나온 SR 테스트를 보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괜찮게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죠. 좀 그 정도 점수가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치원 때는 다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넘어가서는 책을 안 보기 시작하면 SR 점수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 입장에서는 내가 100만 원을 내고 매달 폴리 어학원 어렸을 때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2, 3학년이 되니까 AR 점수가 그대로다. SR 점수가 그대로다. 왜 오르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카운슬링 하시는 분들하고 선생님들, 교수부장들 다 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은 텍스트북만 읽는다고 점수가 오르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폴리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북만 열심히 한다고 오르는 게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최상위권하고 상위권 아이들만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이제 그래서 SR 테스트는 저희는 애초부터 좀 배제를 했었어요. 어, 최상위권 아이들만 데리고 가는 학원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 점수 편폭이 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얘기를 할 건데, 어, 최상위권 아이들이나 상위권 아이들은 무슨 테스트를 봐도 잘 봐요. 그거는 그냥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대부분은 이제 그게 아니니까. 대부분은 이제 에버리지인 아이들을 가지고 상대를 가지고 학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SR 테스트는 제가 배제를 했고요. 측정을 시작합니다. 시험 그리고 그 대부분의 아이들이 점수 편폭이 커요. 크다는 거는 찍어서 푼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찍어서 맞으면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고, 찍어서 틀리면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달은 봤더니 뭐 3.5가 나왔다. 근데 다음 달에 보니까 2.2가 나왔다. 뭐 이러다 보니까 엄마들도 롤러코스터인 거예요, 마음이. 엄마들 롤러코스터고,
선생님들도 카운슬링 하기가 너무 까다로운 거죠. 뭐 점수가 높게 나올 때는 뭐 편하지만 높게 나왔다 낮게 나오면 또 안 좋잖아요. 이상적으로 그냥 점수가 항상 천천히 오르는 게 우리 학원 기준에서는 편하잖아요. 상담하기도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SR은 일단 뺐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어요. SR을 제가 안 쓰는 이유가. 점수를 보면 이제 딸랑 3.5, 4.2 이런 점수가 딸랑 하나 나와요. 그거를 보통 이제 어머님들은 이해를 하시는데, 어, 성적표를 설명해 주기가 좀 까다로워요. 사실 성적표를 뜯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무슨 ER은 뭐 어떻고, 뭐 FR은 뭐 어떻고,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이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걸 해석하는 게 어렵고, 그 해석한 거를 어머님한테 전달하는 것도 매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 그렇게 설명 안 하고 그냥 2.2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런 책 읽으면 돼요. 이렇게 설명밖에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해서 SR은 배제를 했고, 자체 제작으로 계속 좀 꾸준히 가다가, 그리고 우리 레벨 테스트도 학원에서 안 했어요, 저희는. 우리 Q&A 학원 초창기에는 레벨 테스트를 안 했어요. 그냥 월반을 하거나 내려가는 아이들은 우리 원장님들의 주관으로만 설정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동네에서 그래도 유명하다는 선생님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그냥 믿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아이들 뭐 경쟁도 안 하고 좋지 뭐, 줄 세우기 안 해서 좋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엄마들이 답답한 거예요. 무슨 아이가 1년 동안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를 모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입학 테스트는 자체 제작이었지만 레벨 테스트 같은 경우는 자체 제작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래도 믿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최선 어학원, 우리 동네 최선 어학원이나 청담 어학원을 가서 테스트를 보고 오셨었어요. 또는 제가 그렇게 보고 오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면은 어디 가서 여기는 파워리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SR 많이 하는 곳인데 파워리딩 가서 리딩 테스트 보고 오시고 그랬거든요. 그래 뭐 잘 나오면은 아주 뭐 저는 뭐 편한 입장인 거고, 잘 안 나오면은 이제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선에서 컨트롤을 못하는 탈퇴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우리 반에서 제일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저희 가서 시험을 잘 못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잘 못 봤으니까 저기서 아싸리 하고 상담을 잘 쳐가지고 데리고 오는 형태가 이제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안 되겠다. 우리도 테스트를 도입을 해야겠다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고민하고 처음 알게 됐던 게 어치브 3000에서 주관하는 렉살 테스트였어요. 이 렉살 테스트를 제가 처음에 눈여겨봤던 게 일단 기본적으로 논픽션 위주의 테스트예요. 논픽션 위주. 그러니까 우리 SR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픽션 위주인 거라서 AR 책들을 많이 읽어야 점수가 나오는 거였는데 저희 학원은 뭐 AR을 하거나 그렇지도 않았고 아이들한테 다독보다는 정독 위주로 가르치고 있었고, 우리가 쓰고 있는 텍스트북들이 렉사일 베이스의 텍스트북들이었기 때문에 어치브 3000에서 해주는 것 어치브 3000에서 렉사일 테스트 이거 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도입을 했어요. 자, 근데 이것 또한 SR 테스트와 아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포맷이 아주 비슷해요. 그게 뭔 뜻이냐면은 아이가 이제 30문제를 보거나 40문제를 볼 때, 어, 첫 10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첫 10문제를 어떻게 점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10문제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11번째 문제가 이제 설정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맞추면은 12번이 더 어려워지고, 틀리면은 12번이 이제 쉬워지고, 이런 형태의 테스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운 좋게 한 3개 잘 찍으면 점수가 엄청 높게 나오고요. 어, 운 좋게 틀리면, 운 나쁘게 틀리면은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점수 편폭이 너무 커요. 근데 아시죠? 점수 편폭이 크면은 상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알아도 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시험 문제 나온 지문이, 예를 들어 12번의 지문이
렉사일 기준으로 한 500짜리 지문이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아빠랑 아이가 어딜 갔다, 뭐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엄마는 집에 그냥 있었다, 뭐 동생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그래서 가족은 빈칸, 뭐 이렇게 문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알맞은 말을 골라줘야 돼요. 대부분은 이 상황을 summary 해주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단어들 4개가 있다고 치면 이 단어들 4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단어들이. 어, 지문이 500짜리면은 문제가 그 단어들이 500짜리들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건 틀릴 만한 지문이 아닌데 틀린 아이들을 보고 다시 읽어보고 저한테 설명해 보라 그러면은 이 지문을 이해를 했어요. 렉셀 500짜리를 이해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틀려요. 왜? 단어를 모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테스트 입장에서는 너는 이 단어를 몰라서 틀렸어도 틀렸든 뭐 이해를 못해서 틀렸든 이 문제는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사실 우리가 체크하고 있었는 게 얘 리딩 레벨이었는데 이 음, 리딩 레벨은 체크가 잘 안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죠. 단순히 단어 하나를 몰라서 틀렸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가장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어치브 3000의 시험 문제들이. 아, 그래서,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얘네도 이제 이 점수 편폭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냐면은 1년에 3번 테스트를 보게 해요. 그러니까 학원한테 팔 때 1년에 3개짜리를 줘요. 한 학생당 3개짜리를 줘요. 그러면은 첫 번째 봤던 테스트 다음에 두 번째 본 테스트가 처음에 본 테스트의 점수를 기반으로 설정이 돼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첫 3월 달에 시험을 봤어요. 렉셀 500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상 이게 내가 잘 찍어서 500점이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럼 두 번째 점수에서 500점에서 시작을 해서 하향 조정이 되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뭐 300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향 조정이 돼서. 그러면 사실 이게 얘 진짜 점수일 수도 있어.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3월 달에 500점인데 8월 달에는 300점인 거야. 그럼 학원에서 뭐 했냐 이거지.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이거를 1년 정도 봐야 평균 점수를 봐야 이 좋은 점수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엄마들한테 1년을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달에 맨날 돈을 내는데. 그래서 3달 뒤에 시험을 봤을 때 점수가 떨어진다는 거를 우리가 커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얘네 입장에서는 이게 설정이라는데 처음에 잘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정도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한 요걸 1년 반, 2년 정도 가까이 썼는데 계속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어머니 첫 점수다, 두 번째 점수만 가지고 아이를 판단하진 않는다. 이게 여러 가지 한 1년 정도 좀 어떤 플로우를 좀 흐름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게뭐 한두 번이지 그거를 계속 듣는 것도 어머님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별로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이번에는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청담 가니까 점수가 잘 나왔어요. 막 이런 어머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이 3개를 보고 나잖아요. 오케이, 니네 이해는 했어. 이 점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 번 보게 해서 좀 정확한 점수가 나올 때까지 보게 한다. 오케이, 이해했어. 근데 1년에 3번을 보잖아요. 그러면 2년 차 돼서 들어가려서 4번째 시험 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점수가 초기화돼요. 그러면은 또 4번째 보는 시험은 실질적으로 첫 번째 본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매년 어 매번 볼 때마다 이 점수 편폭이 너무 커서 난 이건 더 이상 못 쓰겠다. 상담이 너무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찰나에 CEFR에 기반한 그 유럽의 CEFR 있죠? CEFR에 기반한 미시간 테스트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저희 학원은 또 이제 워드민 선생님이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 스피킹은 자신 있다. 그래서 이 스피킹 기반의 CFR 테스트를 한번 데리고 와볼까 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마음에 안 들었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는 비싸요. 왜 비싸냐면은 외부 인력이 와서 시험을 봐줘야 돼요. 이게 이제 스피킹 테스트다 보니까 전문 인력이 자기네가 설정한 기준으로 아이들의
실력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대1로 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뭐 문제풀이 하는 것보다는 얘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고 얼만큼 묘사를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와야 된다. 그러면 학생 수가 많을수록 전문 인력이 더 많이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가 비싸진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싫었어요. 그리고 점수에 대한 컨트롤이 없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가 이제 폴리에서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점수를 잘 못 봐잖아요. SR 점수를 잘 못 보잖아요. 그럼 이제 그, 제 기억에는 그 테스트 사이트에서는 뭐 얘가 5.0이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지막에 성적표를 만들 때 이 5.0이라는 점수를 우리가 사실 건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점수를 이제 쉽게 말하면 뻥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 막 4년 차이 나이가 점수가 안 나오니까 우리가 뻥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가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점수에 대한 컨트롤이 그래도 있어야 원장님 입장에서는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CFR 테스트는 그걸 못 해요. 왜? 전문 인력이 와서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주어진 대로만 하는 거니까 점수에 대한 컨트롤이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아시는 토플 주니어. 근데 이거는 애초에 배제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학원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위주로 많이 하는 초등학생들이고 ABC부터 저희는 가르치거든요. ABC 가르치는 애들한테는 뭐 토플 주니어 테스트는 뭐 볼 수도 없는 테스트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배제. 그리고 이제 만난 게 MX 테스트였어요. 이 MX 테스트를 우리가 언제 만났냐면은 2023년도 5월 달에 만나게 됐고, 제가 실제로 실행하게 된 거는 8월 달부터 정도였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665 보이시죠? 제가 지금까지 665의 테스트를 봤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24년도 8월 14일 날 제 처음 시험을 이제 개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테스트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방법이라든지 상담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진짜 많은 경험이 이미 쌓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쌓이기도 전에 이 테스트의 믿음이 처음부터 저는 생겼었어요. 첫 한 달 써봤을 때. 일단 제가 이 테스트의 장점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장점은 1번 장점, 테스트 정확성이 뛰어나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테스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요. 근데 이 뛰어나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다시 봤을 때도 점수가 비슷한 점수가 높은 확률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 뭐 몇 년을 가르쳤던 아이들을 딱 봤을 때, 아, 쟤는 얘보단 못하고 쟤는 쟤보다 잘해. 이런 선생님들만의 어떤 주관이 있잖아요. 그 주관을 가지고 이 테스트 점수를 봤을 때 너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는 점수 편폭이라는 게 너무 크니까, 아, 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얘가 왜 이렇게 적게 나왔지? 이런 게 많았었는데, MX 테스트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이 1번 장점. 자, 두 번째는 리딩 말고도 단어, 그래머, 리스닝 세 가지를 더 볼 수 있죠. 총 네 가지를 테스트를 보죠. 그러므로 학생에 대한 진단이 더 정확해져요. 학생이 저는 그러니까 얘는 단어는 잘 못하는데 리딩 점수는 높네.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단어를 몰라도 리딩을 잘 푸네. 앞뒤 문맥을 잘 이해를 하는 친구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단어 실력은 높은데 리딩이 떨어지네. 그럼 이제 단어는 엄청 코리안 스타일로 엄청 잘 외우는 스타일이지만 리딩은 능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다. 그러니까 단어 공부 위주로 많이 했던 친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뭐 반대로 grammar나 listening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그냥 원어민이랑 공부를 한 적이 없다. listening 점수 안 나온다. grammar 공부 안 했다. 이런 게 딱 보이죠. 그게 두 번째 장점. 자, 세 번째는 성적표를 뜯어보기 쉽다는 거예요. 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성적표를 보여드릴게요. 성적표에 보면은 아이 이름 나오고 엑셀 점수가 딱 나와요. 그리고 이 렉사일 점수 680점이라는 점수, 이 점수를 받은 아이들의 평균 vocabulary가 노란색, 평균 리스닝이 노란색, 평균 그래머가 노란색이라는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은 성적표가 되게 이해가 돼요. 아, 내 리딩 점수 680이네. 자, 680은 무슨 뜻일까? 680은 MX7이라는 소리네.
얘는 able to explain common situations in English네. 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어머님들한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얘는 7년 차 학원 학생 정도 레벨이 된다. 7년 차 학생 정도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아, 그게 680이구나. 자, 그러면 680 기준으로 나는 보캐뷸러리가 어때? 너 되게 평균치야. 이거 정상이야. 그래머는 조금 딸려. 그래머 더 신경 써서 공부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상담을 칠 수가 있는 거죠.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상담을 하기가. 어머님들도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오케이? 이게 세 번째 장점이에요. 성적표가 뜯어보기가 쉽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진행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 보세요. 이 아이가 제가 봤던 점수가 요 아이인데 요 아이의 요 점수를 누르면요. 어떤 걸 틀렸는지 볼 수 있어요. 어떤 걸 틀렸는지. 보이시죠? 35문제 중에 1, 2, 3, 4, 5, 6, 17번 빼고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딱 틀렸어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아이가 대충 봤다는 소릴까요? 진실되게 잘 봤다는 소릴까요? 진실되게 잘 봤다는 소리예요. 난이도 쉬운 거는 잘 봤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한 23점 레벨 정도가 얘 레벨이었던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 32, 33, 34는 뭐 운 좋게 잘 본 걸 수도 있고 뭐 쉽게 말하면 좀 뽀록이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내가 상담을 하면서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 보시면은 저는 이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MX 테스트가 갖고 있는 이 테스트들을 저는 다 이렇게 하나씩 스크린샷을 찍어놨어요.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A2라는 레벨의 테스트고요. 제가 이제 보시면은 다 찍어놨어요. 1번부터 35번까지.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뭐냐? 자, 얘가 뭘 틀렸는지를 봐요. 17번이 틀렸네. 17번이 왜 틀렸을까? 전 분석을 들어가요. 자, 그럼 분석에서만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얘가 뭘 틀렸을까? 여기서 어떤 단어를 몰랐을까? 뭐, wet를 몰랐을까? 아니면 leaves를 몰랐을까? Tia leaves the painting on the table. 이걸 놓고 갔다라는 걸 이해를 못 했나? 그러면은 요런 걸 가지고 저는 그 학생을 가르칠 때 여기에서 모를 수 있었던 단어들 있죠. 제가 언제시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면서 가르쳐 줘요. 얘한테만 가르쳐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반 아이들, 이반 아이들 아까 봤던 테스트, 아까 소하랑이라는 친구의 테스트를 봤을 때 걔가 속해 있는 반 있잖아요. 그 반 애들한테는 그냥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 아이가 또 봤을 때 17번을 맞추면은 땡큐인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렇게 해서 저는 컨트롤을 해요. 이 정도 컨트롤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입학 테스트로서 학생 배정이 쉬워요. 자, 우리 아이들이, 반평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얘는 반평균이 뭐 365다. 여기는 반평균이 뭐 480이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대놓고 입학 테스트가 배정이 너무 쉬워요. 신규 학생이 왔을 때 이렇게 보면은 바로 그냥 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세 번째에서 장점이 뭐라고 했어요? 성적표가 뜯어보기 쉽다고 했잖아요. 성적표 뜯어보기 쉽다라는 건 이게 제일 최근 아이거든요. 제 기억에. 자, 100점을 봤어요, 얘가. 근데 얘가 3년 차 공부한 친구였어요, 제 기억에. 다른 학원에서 3년 차 공부. 근데 뭐 띄엄띄엄 했었나 봐요. 3년 차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실 뭐 엄청 잘 본 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100점을 봤는데, 100점이 나왔는데, 그중에 보캐뷸러리가 형편없이 나왔죠. 100점이면 사실 높은 점수도 아닌데, 이 100점 치고는 보캡도 너무 몰라. 근데 제가 이거를 딱 보여주는 순간 엄마는 고개를 푹 숙여요. 뭐냐? 지금까지 단어 공부를 안 시켰다는 걸 너무 알거든요. 아이가 단어 공부하기 싫었으니까, 싫어하니까, 엄마, 그래, 뭐, 공부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좀 라이트하게 가지고 가시는 어머님들 있잖아요. 그 어머님들한테 이거 보여드리는 순간 반성해요. 그거다 뭐냐? 저는 우리 학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캐뷸러리를 공부를 해준다. 이렇게 하면은 전에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전략을 좀 소개를 드리죠.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거예요. 입학하는 거예요. 왜? 너무 못하는 게 보이고 내가 못하는 걸 잘해준다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뭐 다른 건 자잘한데 뭐 리스닝을 못한다고 쳐봐요. 그 학생이. 그럼 우리 학원은 뭐 원어민이고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리스닝 점수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뭐 마찬가지 그래머도 마찬가지 뭐 이건 제일 쉬운 거잖아요. 그래머 못하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럼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입학 테스트로서 학생을 받기도 쉽고 배정하기도 쉽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다섯 번째는 제가 아까 이제 3번이랑 설명하면서 같이 들었던 내용인데 점수에 대한 컨트롤이 용이하다라는 점이에요. 자, 일단 뭐 이 얘기는 좀 많이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어 테스트가 테스트가 어, 아까 제가 그 어치브 3000 얘기할 때 테스트 어떤 스타일인지 얘기했었죠. 1번에서 10번에서 어떻게 맞냐에 따라서 11번, 잘 보면 12번 높아지고 이렇게 올라간다 했잖아요. 잘 못 보면 떨어지고. 근데 우리 테스트는 그대로예요. 1번부터 35번이 동일합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런 형태로 전략을 좀 구축할 수 있었던 거고요. 점수, 테스트가 똑같으니까. 혹시 여기서 테스트가 똑같으니까 다음 시험 보면 아이들이 똑같다고 느끼면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종류의 테스트가 세개씩 있는 거예요. 레벨별로. 그래서 프리 원 테스트, 가장 쉬운 테스트, 그다음에 A1, 그다음에 같은 레벨의 다른 테스트 A2, 같은 레벨의 다른 테스트 A3, 그다음에 더 높은 레벨의 테스트 B1, 더 높은 레벨 같은 테스트의 B2,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걸 적절히 섞어서 써요. 그래서 아이가 이번에 A1을 봤었다. 그러면은 A2를 보게 하면 돼요. 다음에. 그 다음에 A3 보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A1 보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던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을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1학기 때 A1을 봐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로 A1을 봐요. 그다음 기말고사로 또 A1을 봐요. 자,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 같은 테스트를 또 봤기 때문에 제가 A1 테스트를 보고 난 다음에 나온 점수가 있죠? 그럼 제가 이제 아이한테 뭐가 틀렸는지를 제가 한번 봤죠? 그럼 그 부분을 제가 보완을 시켜줄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든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제작 스피킹 책도 있고 자체 제작 라이팅 책도 있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런 걸 몇 개 첨가를 해요. 뭐 니키 니스트 그로스고 여기 좀 쉬우니까 이제 어려운 단어들 몇 개를 제가 집어넣습니다. 뭐 사실 어려운 것도 별로 없지만 뭐 food got on her dress 이거 이해 못할 수 있잖아요. got on her dress 그냥 묻었다. 그럼 이제 got on이라는 뜻이 묻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우리 라이팅 책에 들어있다고 치면은 얘는 A1을 3개월 뒤에 똑같은 테스트 또 봤을 때 점수가 올라가요. 자,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보는데 이런 아이들 중에 테스트가 똑같아요라고 하는 애가 아무도 없어요. 3개월 전 거 다 까먹어요, 얘네들. 아무도 없어요. 그 중에 진짜 똑똑한 애들은 알아요. 진짜 똑똑한 애들은 아는데 괜찮아요. 걔네들도 자기가 틀렸던 거 기억나거든요. 그럼 다시 풀려고 해. 아니지. 아, 뭐 틀렸는지 모르죠. 뭐 틀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크게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이 다섯 번째 점수, 장점은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원장님들이 신경 쓰면 훨씬 컨트롤이 편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 뭐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점수 보이시죠? 렉사일 점수가 얘가 100인데 이게 MX 레벨 2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머님들한테 쉽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얘는 그러면은 학원, 영어 학원 2년 차 정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얘가 5학년인데 2가 나왔다. 못하는 거죠. 아니면 5학년이어도 뭐 학원을 좀 덜 2년 다녔으면 이제 정상적으로 나온 거고. 근데 뭐 3학년인데 0이 나왔다.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입학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거 다 신규들이라서 신규들은 뭐 이렇게 나왔다 쳐도 괜찮은데 신규가 아니고 재학생이라고 쳐볼게요. 잘 못 나오네 볼까요 한번? 얘 볼까요? 김도현이란 친구거든요. 4학년인데 3이 나왔어요. 안 좋은데 이것마저도 잘 안 나왔어요. 엑셀 점수도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고칠 수 있어요. 4다 5로. 6이다. 7. 물론 렉살 점수가 고칠 수는 없어요. 렉살 점수는 이렇게 개판인데 얘만 높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설명이 가능은 해요. 이제 이 테스트 자체가 35로 리딩 점수가 아주 낮게 나와도
이 리딩 점수에 대비해서 vocabulary 점수나 grammar 점수가 되게 높잖아요. 지금 보시면 평균치보다 노란색보다 I의 점수가 훨씬 높잖아요. 이렇게 높으면요. 이 MX 테스트라는 이 MX 레벨이 변동을 해요. 테스트가 알아서. 그래서 그런 변동 수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내가 조금 4에서 3에서 4로 바꿔도 이제 가능하다. 어머님한테 어, 설득하기 가능하다. 아, 근데 사실상 저는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이거 잘 안 써요. 이걸 잘 안 써는 이유는 얘를 그냥 저는 다시 보라고 합니다. 시험을 다시 보라고 해요. 제가 이제 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얘가 이제 집중을 안 하면 대충 하는 애인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은 9분 만에 풀었네요. 그죠? 30문제를 9분 만에 풀었어요. 안 가도 짐작이 되죠. 대충 맞다는 걸. 그리고 얘가 내가 알고 있는 애 중 하나인데 잘 보는 애인데 8, 11, 15, 17 이게 초반에 틀렸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충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다시 보라고 합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좀 하면은 점수 커버가 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잠깐만요. 자, 제가 이제 공정성을 위해서 제가 오전에도 이제 같은 내용을 좀 공유를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저희 학원 아이들 반이랑 이제 소속인데요. 올비 투이투라는 반이 이제 2학년 반이에요. 2학년 반에 있는 요 아이들만 가지고 제가 이 모든 아이들의 점수를 역사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얘는 잘하는 애고 얘는 잘하는 애고 얘는 잘하는 애니까 얘네 점수만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반 애들만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점수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조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얘 보면은 얘가 지금 2학년이라고 했죠. 현재 2학년, 이제 3학년이 되는 친구예요. 1학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1학년 때 가장 쉬운 시험 프리1을 줬어요. 안 봐도 보나 마나 이런 점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BR 155면 BR 155면은 이제 마이너스 155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못 봤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처음 보는 시험이고 1학년이니까 저렇게 점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단 3개월 뒤에 되니까 어때요? 점수가 올라갔죠? 프리원. 같은 테스트. 자, 비슷한 택틱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제작 교재 내 안에 아이들이 틀릴 만한 문제들을 저는 좀 집어넣었어요. 근데 문제를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거기서 모를 법한 단어들만 제가 좀 넣어놓은 거예요. 모를 법한 단어들만 가르쳐 주고 있는 셈이죠. 자, 그리고 40 됐어요. 그리고 A1, 2학년이 됐네요. 2학년이 됐을 때 130 됐어요. A1 시험 봤더니 더 어려운 시험 잘 나왔네요. A1 또 봤어요. 230 올랐어요. 자,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개념이었거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개념. 그리고 나서 얘한테 다른 시험 줬죠? A2? 근데 어때요, 점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이 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조이즈만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친구 볼게요. 양시안. 자, 양시안. 진짜 못하는 애요, 얘. 근데 아까 봤던 조이즈보다는 스타팅 포인트가 좀 높았어요. 얘는 막 ABC도 잘 알고 얘는 읽을 줄도 아는 애였어요. 처음에 막 말도 막 하더라고요. 조이즈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근데 가르쳐도 얘가 점수가 안 늘어, 얘가. 얘 좀 특이하네. 남들과 같은 반 아이들은 똑같이 A권을 봤는데 점수가 계속 안 나와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1년이 지났는데도 점수가 안 올라서 이거 좀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이 학생의 어떤 그 태도라든지 이 부분을 잘 알아요. 그래서 얘가 잘 안 늘 수 있다라는 걸 좀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믿고 계속 갔는데 두 번째 보니까 점수가 막 오른 거야. 근데 저는 이 점수 저는 안 믿었어요. 이 점수가 나왔을 리가 없다고 저는 믿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어머님한테는 이제 막 이렇게 어깨뽕 들어가듯이 얘기 안 했어요. 왜? 아니까 이 점수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MX 테스트도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 반을 참관을 했었는데, 시험을 볼 때, 얘가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옆에 있는 애 걸 싹 다 베꼈어요. 이 시험을 봤을 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얘가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야. 얘가 막 고민해서 풀던 애가 아닌데, 막
고민해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날 보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 거 페이스를 맞추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 저는 알았어요. 아, 이거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겠네. 얘는 자기 테스트가랑 저 옆에 있는 애 테스트가 똑같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베꼈다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었고. 자, 그리고 나서 또 봤어요. 안 나왔어요. 자, 근데 이 11월 7일 날 제가 이거는 안 믿었어요. 왜냐면은 얘가 이 시점에, 이 학기 시점에 진짜 열심히 하기 시작했던 걸 알았고, 이걸 열심히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엄마가 일을 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숙제랑 이런 것들을 다 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 시점에는 엄청 관심 있고 노력하고 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이거 다시 보자. 이번엔 진짜 다시 보자. 그래서 다시 봤는데 225가 나왔어요. 제가 이 점수는 믿어요. 얘가 요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좀 1년 반 내내 막혀 있다가 엄마가 혀를 뚫은 느낌이에요. 얘가 지금까지 한 번도 숙제 안 하던 애예요. 그러다가 이제부터 엄마가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쌓여있던 게 터진 느낌이에요. 이 점수는 뭐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제가 상상해서 꾸며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충분히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배우곤 있어. 모르는 건 아니야. 안 늘고 있는 건 아니야. 표출이 잘 안 돼. 막 집에서 복습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복습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어린애들한테 우리가 뭐 애들 자습시키고 복습시키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니까 사실 그거를 엄마가 좀 담당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엄마가 딱 총대를 맨 순간 점수가 올랐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다른 친구 전수호. BR85에서 시작해서 올라갔고 300이란 높은 점수를 찍었고 이때 아이가 전 진짜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도 요건 좀 높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230. 자, 근데 여기서 좀 대박이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MX 레벨은 오르죠, 계속. 자, 이 시험이 바보가 아니에요. 렉사일 점수만 높게 나온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렉사일 점수 잘 나왔고, 오케이. 내가 뭘 눌렀지? 어. 자, 이게 처음, 이게 요 점수예요. 305. 이제 그 4월 달에 시험 본 거. 자, 점수 잘 나왔어요. 땡큐예요. 근데 얘 점수에 비해서 보캐빌러리 어때요? 많이 떨어지죠? 찍은 점수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리딩 레벨에 비해서 보캐빌러리 아주 딸린다는 거예요. 리딩 레벨에 비해서 보캐빌러리 아주 딸리니까 MX 레벨이 마이너스로 이제 조정을 하면서 얘는 MX 레벨 4 정도 됐었어야 되는데 보캡을 너무 개판으로 봐서 리스닝 너무 개판으로 봐서 3점으로 깎아내린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제가 깎은 게 아니에요. 이 테스트가 원래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230 봤어요. 그 다음에. 높은 점수도 아니죠. 근데 보캡 어때요? 올랐네요. 올랐죠.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엄마한테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어, 상담을. 아이가 보캡 잘 봤다. 너무 다행이다. 전에 취약점이 지금 보완이 됐다. 이렇게 설명도 할 수 있는데, 대박. 230이 나왔지만, 대부분이 에버리지보다 잘 봤기 때문에 MX 레벨이 보정이 돼요. 더 잘 받, 여기 마이너스 없죠. 보정이 돼요. 4가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때보다는 실력이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해석하기 나름이긴 해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250에서 300 점수는 거기서 거기에요. 200에 250, 300 점수는 거기서 거기. 그러니까 얘는 사실 리딩 점수는 뭐 그게 그건데 보캡을 잘 봤으니까 점수가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00점 하고 300점인데 MX 5 어떨까요? 리딩 점수도 잘 나오고 보캡도 잘 나왔겠죠. 리딩 점수도 잘 나오고 리딩 보캡도 잘 나왔죠. 대박이죠? 이 테스트 정확도 그리고 내가 해석을 더 해주는데 뭐내 해석이 막 엄청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 직관적인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아이 약점, 강점이 나온다는 거죠. 자, 전수 점수요 이래요. 잠깐만요. 그리고 정유민, BR, PR
195, 130, 300. 마찬가지로 195 조금 더 130보다 잘 나왔지만 MX 레벨은 올랐죠. 렉사일 점수 올랐죠. 땡큐죠. 땡큐입니다. 전하영. 아, 이 친구도 진짜 잘 안 나오는 아이 중 하나예요. 안 나와. 진짜 못했어. 못해. 그래도 좀 올랐어. 못해. 근데 올랐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자, 보시면, 옵스. 아하. 자, 보시면은, 아, 130에 3, 95에 3. 근데 테스트 다르죠. A1, A2. 오케이. A1, A2. A1에서, 여기서 A1. 4월 달에 본 거? 오케이. 점수? 사실 의미 없는 점수. 7월 달에 본 점수? 오케이. 의미 있어. 늘었어. 땡큐야. 자, 이게 지금 그런 뽀록이었을까? A2 시험. 다른 시험 줬죠? 같은 시험 아닙니다. 다른 시험 줬어요? 비슷한 점수 나오는 거예요. MX를 비슷해요. 아주 정확도가 높다고 보면 돼요. 지찬우. 얘는 이제 어렸을 때 천재 소리 듣는 스타일. 자, 진짜 뻥 안 치고, 제가 뻥 안 치고, 이 친구 ABC 모르고 들어왔어요, 학원에. ABC 모르고 들어온 친구인데, 얘가 보시면 이제 2023년 3월 달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3월 달에 들어왔을 때 ABC 모르고 들어와서 ABC 가르쳐 줬더니 엄청 잘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월반 시켰어요. 바로 월반 시키고, 9월 달에 이거 시험 보겠어요. 그랬더니, 다른 애들보다 높은 거야. 더 높은 반에서 시작했던 애들보다 높아. 그리고, 어, 그리고 그 다음에 봤더니 점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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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자, 이것도 A1 때 510에 MX5 나왔는데 A2 시험 보니까 390점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 MX는 똑같아요. 큰 변화는 없었던 거야. 요 정도는 정상이죠. 얘한테 ABC 모르는 애한테 ABC 가르쳐 주니까 막 점수는 팍팍 올라요. 이제부터는 성장이 조금 더디겠죠. 2에서 3, 3에서 4, 4에서 5.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요 정도면은 아주 정확도가 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보면은 390에서 500점이나 그게 그걸 거라고 써 있을 거예요. 390, 490 다 거기서 거기다. 쉽게 말하면. 같은 점수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훌륭한 점수. 계속 오르는 점수. 자, 이준영. 아, 얘는 이제 원체 잘하는 친구. 265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얘는 이제 편입을 했네요. 2023년 12월 달에 편입했던 친구 260을 시작해서 지금 쭉쭉 오른다. 이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원장님들. 이 점수 보이면은 어머님이 그만둬요, 안 둬요? 안 둬요. 2학년인데 EMX 7 나와요. 입안에서 제일 잘해요. 너무 뭐 이것도 보시면 A1, A1, A1 봤지만 A2 딱 보니까 점수 오르죠? 아,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아, 제가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같은 반 아이들을 기준으로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특이점이 없죠. 편차폭이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의 그런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상담이 편하다. 상담이 편하고 점수가 너무 예쁘게 나오니까 기준, 기본적으로 잘하던 재학생의 탈퇴율이 현저히 내려가요. 엄마들이 청담 갈 일이 없어. 청담 가서 테스트 볼 일도 없어. 오히려 우리 학원 더 홍보해줘. 그래서 예전에는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학원은 너무 좋은데 우리 다른 친구 엄마를 청담에서 또는 폴리에서 여기로 데리고 오기는 조금 명분이 안 쓴다. 이 팍테스트를 봐도 뭔가 객관성이 있는 게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는 나오죠. 그래서 다른 지역의 학생들, 그럼 청담 학생들이 저희 테스트 보러도 와요. 왜냐면 사실상 이 동네에서 청담은 자체 제작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청담용 테스트가 있는 거죠. 뭐 렉사를 보거나 에싸를 보기 아니죠. 자기네들만의 이제 기준으로 자꾸 테스트를 보는 건데, 걔네들 기준이 저희 대전 지역에서는 워낙 좀 인기 있는 기준이라 어머님들 많이 보러 가시는데, 이제 그 지역의 그 점수를 예를 들어 자기는 뭐
버디 반을 가고 싶었는데 뭐 스프라우트 반이 나왔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엄마들이 우리 테스트를 보러 와요. 확인 받으려고. 그러다가 제가 쉽게 말하면 입을 잘 좀 놀리면 청담 갈 생각 없이 우리 학원을 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입학 테스트가 없었을 때랑 그리고 뭐 그 전에 이제 허접한 다른 테스트들을 썼을 때랑은 비교도 안 되는 입학률 그리고 탈퇴율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뭐 이코노믹한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게 가장 좀 좋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제 스트레스상 점수가 원하는 대로 나온다는 거. 원하는 대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안 나와도 제가 아까 여러 번 이렇게 포인트 집어줬던 부분들, 성적표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부분들, 또는 뭐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아주 지금까지 제가 써본 테스트 중에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준비했던 얘기는 이걸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아까 그 꿀팁이 있냐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네. 어, 우리 렉사일 원장님이신가요? 네, 서울 영어 도서관이라고 아, 하셨습니다. 서울 영어 도서관 여기 들어와 계시네요. 그 꿀팁이라고 하면은 제가 사실 그 여기 원장님들도 다 비슷하겠지만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상담을 잘 하시니까 원장님 위치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음, 성적표를 보면은 얘한테 어떻게 상담해야겠다라는 방향성이 되게 잡혀요. 근데 이제 그게 잡힌다는 거는 내가 이 성적표만 봤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학생을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얘가 평소에 어떻게 수업을 하고 평소에 다른 그 담임 선생님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그 반에 들어갔을 때 얘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내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이 성적표를 보면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 내가 어머님한테 아주 예쁜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겠다라는 저는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꿀팁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가장 좋은 꿀팁은 이 점수에 비례해서 나온 에버리지 점수들을 잘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리딩 점수가 높다. 근데 보캡 점수가 높다. 이거 한번 우리 테스트 해볼까요? 지금 원장님들 계실 때 한번 음소거를 한번 해제를 해보시고 자신 있으신 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 성적표를 지금 이 어머님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쳐볼게요. 845점이 나왔어요. 입학 테스트 보러 온 애예요. 자, vocabulary 점수는 이렇게 됐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나는 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상담을 쳐야 돼. 물론 저는 알았지만 아는 친구였지만. 그럼 얘를 여기로 이제 등록시키기 위해서 어떤 형식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무조건 잘한다는 형식으로 얘기할까요? 너무 잘한다부터 시작을 하죠. 너무 잘한다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부터 포인트 아웃 해야겠죠. 근데 vocabulary가 많이 부족해. 근데 vocabulary만 많이 부족해? 엄마 입장에서 좀 자존심 상할 수 있어.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845점. 와, 이 친구 vocabulary를 모르는 것 치고는 리딩을 너무 잘한대요. 앞뒤 문맥을 너무 잘 이해하는 친구인데요. 안 그러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요, 점수가 어머님. 그럼 이 친구는 vocabulary만 올라가면은 얜 점수도 그냥 skyrocket 하는 친구예요. 우리 학원에서는 vocabulary 이렇게 가르쳐 줄 거예요. 이런 형태로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점수 볼까요? 랜덤하게 좀 눌러볼게요. 아까랑 좀 다른 걸 보여주고 싶은데. 자, 재학생이라고 쳐볼게요. 재학생. 390에 이렇게 나왔다. 아까랑 비슷하죠? 얘는 점수가 잘 나왔는데 얘가 안 나왔어요. 그쵸? 이것도 재학생한테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3학년인데 재학생 치고 요 정도 점수면은 제가 예쁘게 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쁘게 그릴 수 있어요, 이거. 완전 그릴 수 있어요. 아까랑 비슷해요.
vocabulary 점수 아마 얘, 저기, 시- 매주 보는 점수 잘 못 볼 거예요. 자, 근데 어머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머님 스트레스 많이 안 받아도 돼요. 얘 단어 많이 몰라도 점수가 잘 나와요.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해도 된다는 거죠. 이거에 어, 반대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음,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애매한 성적표가 별로 없어요. 애매한 성적표가 별로 없어서 그냥 직관적으로 다 설명을 하면 되는데 저도 가끔 애매한 성적표들이 있거든요. 음, 이거 볼까요? 말도 안 되는 마이너스 점수. 이거. 1학년 이서진 BR 325.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BR 300 마이너스 325래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보캐뷸러리 기가 막히게 잘 봤잖아요. 보캐뷸러리. 오케이. 이렇게 보캐뷸러리 쌓다 보면 어머님 얘가 지금 1학년이잖아요. 2학년 됐을 때 리딩 점수가 오를 겁니다. 100%. 이런 형태로 이런 방향으로 가도 돼요. 보캐뷸러리라도 잘 봤잖아요. 빠른 에버리지보다 너무 높잖아. 얼마나 보기 좋아요. 리스닝도 너무 좋아. 아, 얘는 리딩만 좀 더 연습하다 보면 될 겁니다, 어머님. 남자애거든요. 남자애가 좀 느리잖아요. 아, 느린 것 치고는 어머님 보캐블러리 공부 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1학년, 1학년 때 이 정도 해주는 친구 없어요. 이런 형태로 가면 돼요. 어, 이해서. 와, 이거 봐요. 얘도 비슷한 스타일이죠? 한국인 스타일이에요, 얘가. 저는 사실 이 점수 제일 안 좋아하긴 해요. 보캡 기가 막힌데, 보캡이 기가 막혀. 만점을 받을 정도는 기가 막힌데, 내가 원하는 만큼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사실 독해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지만 어, 그렇게 하면은 저는 솔루션은 있죠. 이 점수에 대한 솔루션. 우리 책만 만 읽으면 된다. 저희 이제 레벨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계신 분들 레벨업 쓰시나요? 대표님? 거의 아직은 안 쓴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네, 저희는 이제 또 오시는 이 시험과 연계가 되어 있는 어, 그 연계가 되어 있는 레벨업 도서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어머님 레벨업 숙제 좀 열심히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레벨업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어사인 해주는 책들 말고도 이제 스스로 읽는 다른 자기가 골라서 읽는 책들도 하루에 한 권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딱 되는 친구예요, 얘는. 어? 음, 우리가 나머지는 책임져 줄 테니까 다독은 집에서 좀 부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죠. 그 무슨 꿀팁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조금 대답하기는 이렇게 좀 애매하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아까 이제 질문 주신 분 중에 이제 이런 성적표는 제가 어떻게 좀 얘기를 할까요? 라고 하면은 제가 좀 방향성을 잡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좀 이미 시간을 좀 많이 소요를 한 것 같고 어, 대표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야기 진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아니, 많은 꿀팁을 주셨어요, 사실은. 우리 그 렉사일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꿀팁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다면 네. 다행이고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혹시라도 이제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이나 이제 나중에 쓰게 되실 분들 중에, 대표님이 직접 대답 못 해주시는 부분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리 그 대전의 Q&A 원장님이셨습니다. Q&A 저스틴 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네, 안녕히 많으셨습니다.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